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제 시중에 널리 퍼져 있는 각종 음모론들에 대한 허와 실, 그 실체를 밝혀드리면서 그 불편한 진실들, 그리고 이른바 팩트 폭행을 여러분들께 날려드리고 있죠. 오늘은 그런 팩폭 중에서도 굉장히 수위권에 속하는 분별입니다. 바로 1999년에 발간된 이래로 우리나라에 이런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신세계 질서 음모론에 대한 관심에 눈을 뜨게 만들었던 거의 음모론 업계의 바이블이죠. 이리유 카바 최의 그림자 정부에 대한 그 허와 실 분석을 여러분들께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음모론을 좀 본다는 사람 치고 이 그림자 정부를 안 본 사람은 참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 그림자 정부가 분별을 가장한 미혹이었다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게시탐정 장전도사가 여러분들께 오늘 오랫동안 그런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바이블로 여겨졌던 그림자 정부 책에 대한 그 실체를 여러분들께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성도들에게 있어서 휴거와 재림을 소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다? 마지막 때를 외치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겁니다. 일종의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세상 정세와 이면에서 벌어지는 음모론들에 대해 확인하고 분석하는 작업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전에나 지금이나 바이블과 같이 여겨지는 한 연구서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리유 카바 최라는 사람이 쓴 그림자 정부입니다. 참고로 이리유 카바 최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국인이다 한국인이다 좀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근데 일단 중국 장춘 출생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자 정부가 1999년에 처음 출간돼서 아주 초 베스트셀러가 됐죠. 숨겨진 절대 권력자들의 세계 지배 음모에 대해 폭로하고, 특히 세계를 뒤에서 조종하며 신세계 질서를 수립하려는 음모 집단 프리메이슨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음모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폭발적으로 일으켰고, 불신자들에게는 관심과 재미, 성도들에게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지침서로 자리매김하며 현재까지도 그 위치를 이어오고 있죠. 원래는 단행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인기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그림자 정부 정치편으로 하고, 이어서 경제편, 종교편, 미래사회편을 연이어 출간함으로써 각 분야별로 프리메슨의 음모와 그 진행 사항에 대해 파헤치고 분석하여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아시죠? 경제편, 정치편, 미래사회편입니다. 이 뭐라 적혔냐면 우리의 가치관을 뒤엎는 책,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위험한 책,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엄청난 책이라는데, 이 광고 문구 만든 사람 참 현명하신 분이에요. 이 그림자 정부 책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을 성경적이고 올바른 관점에서 미혹하여 바꿔놓는 위험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구 그대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위험한 책이에요. 여기 그림자 정부 종교편은 별개의 제목으로 이제 출간됐습니다. 국내에서 발간된 프리메이슨 음모론 관련 서적으로는 단연 그림자 정부가 원탑이에요. 2010년에 출간돼서 이제 주로 기독교인들 사이에 알려진 데이비드 차의 마지막 신호, 장화진의 신세계 질서의 비밀도 사실 그림자 정부의 아류작과 표절작에 불과합니다. 특히 장화진의 경우 빛과 흑암의 역사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했는데, 그림자 정부의 내용을 그냥 거의 뺏겨 적은 수준이었죠. 데이비드 차의 마지막 신호 또한 그림자 정부를 뺏긴 장화진의 홈페이지를 뺏겨 쓴 2차 표절작입니다. 데이비드 차가 뭐 예수님이 책을 쓰게 해주시고 표지도 정해주셨다고 사기를 쳤죠. 싹 다 표절해놓고. 사실 데이비드 차와 장화진은 음모론 연구가들 중 네임드로 알려진 사람들이라 예로 든 것일 뿐, 이쪽 업계에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프리메이슨을 연구한다고 하는 축들 중에 그림자 정부 책 내용을 곱씹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 책을 숙독하고 이 책 내용에 골자만 꿰고 있어도 어디 가서 나는 프리메이슨을 연구하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 라고 행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심한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거고, 지가 읽고 있는 책 내용의 허와 실도 분별 안 되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본 게시탐정은 이러한 이유로 휴거와 재림을 외치고 전하는 분들은 시대의 정인들이자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허나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답시고 음모론 연구를 하고 프리메이슨 연구를 한다며 그들먹거리는 치들은 저는 별로 인정 안 해요. 연구요?
남이 써놓은 책 그대로 읽고 외우고 남이 만들어 놓은 자료 그대로 스크랩에다가 카페 블로그 채우고 본인의 어떤 개념과 정립된 견해는 없이 남의 말과 의견을 맹종하는 것도 연구라 그럽니까? 그 원작자가 어떤 자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흔히 프리메이슨 음모론을 연구하고 프리메이슨에 대해 폭로한다는 것에 대해 너무 지나친 존경심과 경외감을 갖는 썩 좋지 못한 선입견이 있어요. 프리메이슨 폭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프리메이슨은 더 이상 비밀 결사대가 아니라니까? 에? 완전히 폭로되고 드러내고 까발려질 대로 까발려진 대걸레예요. 대걸레. 에? 프리메이슨이 숨겨진 음모를 진행하는 비밀 결사대라고 하면 그 프리메이슨 요원들부터가 웃을걸요 아마? 프리메이슨이 가장 번성한 미국에는 도시마다 프리메이슨 랏지가 다 있습니다. 지부가 있어요. 시간만 맞춰가면 그 랏지에 상주하는 프리메이슨 요원의 안내를 받아가며 그 소위 비밀 결사대의 랏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요원의 친절한 가이드까지 받으면서 말이죠. 기념품까지 팔아요. 예? 프리메이슨이 무시무시한 비밀 결사대로 알려진 덕분에 프리메이슨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지부들이 관광객들 가이드를 해주고 기념품 팔아먹는 게 되게 수입이 짭짤하다고 합니다. 역대 프리메이슨 폭로사를 굵직한 것만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무려 근 300년 전인 1730년에 이미 폭로가 됐어요. 특히 1886년 마리 에머리 수녀가 쓴 악마가 사랑한 여인, 이거는 거의 크리티컬이었습니다. 이 마리 에머리 수녀가 누구냐면은 유럽 프리메이슨 중앙 랏지의 신탁녀예요. 사탄과 적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유럽 프리메이슨의 음모 진행을 총괄하는 프리메이슨의 여왕입니다. 클로틸드 베르송이에요. 예, 본명이. 공식 직책명은 이제 밤의 요정이라고 불리죠. 모차르트의 그 마술 피리, 예? 그 오페라에 나오는 밤의 여왕이 바로 이 직책을 가진 신탁녀를 비유한 묘사한 겁니다. 이 인물이 프리메이슨으로부터 이제 이용당할 대로 당하고 숙청당하고 탈출한 뒤에 수녀가 됐어요. 그렇게 은둔하면서 폭로서를 썼던 겁니다. 이 작품에서 유럽 내 주요 프리메이슨 요원들이 누구누구인지, 그들의 구체적 활동사항 및 프리메이슨 랏지 내에서 벌어지는 의식, 특히 인신제사에 대해 소상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방울석이가 좋아하는 게 여기 있었네. 이 책 꼭 읽어보세요. 방울석. 위의 작품들은 그림자 정부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프리메이슨 내부자와 전문 연구가의 폭로 및 연구소입니다. 사실 요 책에서 레옹 메랭 주교가 쓴 사탄의 사원 프리메이슨 126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미 프리메이슨의 전문은 탈탈 털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1970년대 영국 군사정보부 MI6 요원 존 콜먼 박사에 의해 300인 위원회의 전모가 폭로됩니다. 1981년에 이탈리아 P2 랏지의 쿠데타가 실패하여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매스컴까지 타서 아예 그냥 다 폭로되버렸다고요. 우리나라에도 프리메이슨에 대한 연구가 불모지가 아닙니다. 일제시대인 1935년에 프리메이슨에 대해 소개하는 신문기사가 있었어요. 동아일보에. 1935년 84년 전에요. 그리고 1973년, 81년, 98년, 99년 여러 차례에 걸쳐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신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림자 정부 책이 나오기 이전에도 프리메이슨 연구에 대해 불모지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81년 P2 랏지 쿠데타 2년 후인 83년에 국내에 번역 출간된 666의 세계 지배 전략, 서달성 목사가 번역한 거죠. 92년에 다미 선교의 신자 양바울이 쓴 등불을 예비하라 해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이리우카바 최 그림자 정부는 오히려 그 7년 후인 99년에 출간됐습니다. 한마디로 프리메이슨 연구나 폭로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어느 한 사람의 공로도 아니며 이리우카바 최 또한 엄청난 후발주자인 겁니다. 프리메이슨 폭로에 업적을 세운 공로자는 전혀 아닌 거죠. 기존의 자료들과 첩보들을 싸그리 끌거다가 엮어서 책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게 정답이겠지. 그러니 우리가 프리메이슨에 대해 폭로한다고 해서 이디오카바 책을 너무 신뢰할 필요는 없고 그림자 정부 그 책을 너무 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게시탐정은 본격적으로 음모론 연구 시작한 19세 때 프리메이슨 공부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1살 때 계시록 처음 일독을 한 뒤로 14살 때부터 이제 계시록
종말론 연구를 먼저 시작했죠. 그러다가 19살 때부터 음모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림자 정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연구 서적과 폭로서들을 통해 전모를 파악했어요. 수능을 마치고 20살 때 대학을 들어가면서 더더욱 연구를 불붙듯이 가속도를 냈습니다. 관련된 역사 연구서들 있는 대로 읽었습니다. 신세계 질서 음모 세력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 제가 나이가 젊어도 이 바닥 짬밥은 짧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폐해가 생겼냐. 이 이리오카바체의 그림자 정부를 제가 너무 숙독을 했어. 상징 하나만 있어도 저희가 프리메이슨 지부예요. 손 모양 하나만 꼬롬해도 저놈이 일루미나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고요. 뭔 숫자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엮고 꼬아서 666이나 13 등 프리메이슨의 숫자가 나오도록 짜맞추면서 역시 저기가 심상찮다 이런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죠. 오다 가다 누구랑 눈만 마주쳐도 불안해. 내가 프리메이슨에 대해 파헤치고 다니다가 칼이라도 맞을 것 같은 기분에 마음이 고단하고 심신이 지쳐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생각을 고쳐먹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2005년 4월에 출간된 그림자 정부 미래사회편을 읽으면서였어요. 저 부경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제 자료실에 있어서 읽어봤는데 당연히 이제 이리오카바 최의 신작이 나왔다 그러니까 울크냐고 읽었죠. 헌데 한반도를 둘러싼 위험 파트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그림자 정부의 그 음모에 대한 대안이 뭐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우리 민족끼리 외세에 간섭 없이 중립국을 선언하여 잘 살아보세. 지금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북괴를 적대하고 냉전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그림자 정부의 주축인 미국의 통제와 지배에 놀아나는 것이니 하루속히 정신 차리고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북괴와 손을 잡고 민족 단결을 이뤄야 하며 특히 송두율 교수와 같은 경계인을 많이 배출해라. 그게 그림자 정부의 결론이었습니다. 제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이거 뭐 빨개 같은 소리야 이게. 이런 쥐약 처먹고 물 한 마실 소리를 그림자 정부에 대한 대안이라고 내놓은 거라고요? 제가 이거 전에 유대자본 음모론의 허와실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합니다. 한번 눈으로 싹 읽으세요. 한반도의 주인인 남북한 민중이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건 무슨 해방되고 나서 소련 군정이 써붙인 포고문 같습니다. 조선 민중들이여 그대들의 운명은 그대들의 손에 달렸다. 어쩌저쩌고. 미국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미국은 궁시렁. 명분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잖아요.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그러했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미국이 한반도에서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그럼 짱깨를 믿으랴? 때가 되었을 때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을 블라블라블라. 남한은 미국 일변도의 사고방식과 반공사상으로 평화를 찾으려는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블라블라블라. 그렇게 잠에서 깨어났더니만 문제 같은 놈이 앉아가지고 나라를 다 말려주기 오잖아. 송두율 교수 같은 경기. 아휴. 그러니까 딱 빨갱이들 반미 논리 그대로잖아요.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것은 미국이며 미국이 없어져야 민족 평화가 임한다. 이리유카바 최의 정치적 성향이 의심할 바 없는 좌파 빨갱이라는 걸 저는 확인했어요. 이 사람이 뭐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명확하진 않은데 이리유카바 최가 한국인이라면 완전 종북 좌파 친중 빨갱이고 중국인이면은 참 짱깨로서의 정체성에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자 정부 책이 출간된 출판사가 대표적인 좌파 출판사인 해냄사입니다. 김산의 아리랑, 조정래 태백산맥 이런 것들을 출판한 출판사예요. 그 좌파 빨갱이 출판사에서 이 그림자 정부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이리오카바체가 시뻘건 놈이다 확인한 뒤에 본 게시탐정 이리오카바체의 다른 작품들을 확인해봤어요. 그림자 정부 시리즈에 어차피 프리메이슨에 대해 분석한 거니까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있는 정보들 끌어다 갖다 붙이면 그만이죠. 하지만 프리메이슨과 무관한 다른 저작에서는 본인의 생각과 의도를 감출 수 없을 거라는 통법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교보제도 있었어요. 이리오카바체가 2002년에 발간한 교회에서 쉬쉬하는 그리스도교 이야기. 요게 뭐다? 앞전에 제가 말했죠. 그
별개로 출판됐다고 했던 그 그림자 정부 종교편입니다. 자, 이리오 카바체가 기독교와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기 참으로 안성탕면이더라고 이 책이. 그리고 저는 눈을 베렸습니다. 그 책 안 본 눈 살게요. 자, 목차부터 한번 보시죠. 목차만 봐도 아주 사탄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끼의 의견에 따르면 기독교는 조로아스터교의 표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외에 하나님 어머니도 있고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결혼을 했고 양성애자의 아들이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았고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도 의혹이 가득합니다. 덧붙여 환생론을 주장하고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깬세이를 치고 있죠.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거. 자, 다음 계속 목차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단 중에 원조요 일루미나티 사상의 근원이 바로 그노시스 영지주의입니다. 거기다가 기독교의 뭐 대살육전이니 도덕관념이니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극도로 매도하고 비방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정도를 넘어 아주 참남하게 모든 걸 하고 있죠. 자,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헤롯 왕의 유아 학살 사건이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라고 이데오 카바체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실제 그 역사 시대에 활동했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명백하게 사실이라고 기록한 사건입니다. 이게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던 이 헤롯 왕의 명령이. 목수 요셉이 대부호였고 예수를 인도로 데려가 장성할 때까지 교육을 시켰다. 이건 예수 인도 이주설과 예수 불제자설과 맥을 함께하는 뉴에이지 족속들의 견해와 동일하며 일고의 근거도 없는 설입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계속 거기서 목수일 하셨어요. 30살 때까지.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 아니냐 그러시죠. 그 동네 계속 쭉 살면서 목공소 일을 하셨다니까. 언제 뭐 인터로 가고 뭐 불교를 믿어 미친 거 아니야.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고 성생활을 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성경을 부정하는 폐역무도한 소리입니다. 특히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에서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이 유럽 메로빙거 왕가의 조상이라는 설이 심지어 영국 법원에서 쌍팔년대에 승소했어요. 하지만 개소리는 개소리지.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십자가 사건 당시에 중늙은이요 중늙은이. 성경은 물론 당대 역사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는 이리우 카바체는 단순히 불신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반기독교, 반교회, 반복음, 반성경, 반예수의 참소자이며 그 영이 자신이 소위 폭로했다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영과 거의 동일한 자이며 그 이름처럼 영혼을 도적질하는 이리와 같은 자. 그래서 이리우 카바요. 이런 빨갱이가 쓴 책을 지금껏 프리메이슨에 대해 폭로하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며 많이들 보고 믿고 있었죠. 한때는 아마 저 책에 저도 깜빡 속았기에 너무나 한탄스럽기도 합니다. 프리메이슨과 똑같은 눈으로 교회와 성경과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 프리메이슨을 폭로하는 게 참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리오 카바체는 프리메이슨을 폭로하다가 살해당하고 가짜로 교체된 게 아닌가. 그림자 정부는 99년에 첫 출간되고 저 교회에서 쉬쉬하는 그리스도교 이야기는 2002년에 출간됐어요. 미래사회편은 2005년에 났으니 라고 생각하시지만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리오 카바체는 본인이 프리메이슨 요원이라면 맞는 말일 것 같아. 손목을 내주고 목을 노리고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이중관계를 쓴 것이다가 첫째요. 원래부터 반기독교 음모론자였는데 자기 이름을 알리고 관심을 끌고 권위를 세우기 위해 먼저 프리메이슨 관련 자료들을 모아 책을 내고 베스트셀러가 되자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가 둘째입니다. 한마디로 둘 다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프리메이슨 음모를 폭로하는 척 했다는 거죠. 아니요, 취권의 달인이요, 취권의 달인. 여기는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정말 본인이 뭔가 분별하고 폭로하기 위해 그 저작을 한 거면요. 뭔가 작은 거라도 좀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분별을 하고 정말
프리메이슨의 중요한 부분들을 분별해서 캐냈을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그 사실들과 비교 분석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돼요. 허위 사실을 섞지 않고 확실히 납득이 될 만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된다 이겁니다. 헌데 이리오카와체의 이 그림자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식적인 역사적 사실관계를 깡그리, 즉 정사를 깡그리 무시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지식이 매우 미흡하죠. 뻔히 역사적으로 밝혀진 결과를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분석한 내용이 역사적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음모의 중심에 선 인물의 증언과 언행에 공식적 근거가 없고요. 정확한 근거 없이 심증만 제시한다. 자기 친구한테 이러이러하게 말했다라는 식의 언급이 많아요. 예? 성경을 무시하고 반기독교 정서가 농후해요. 특히 반미, 반이스라엘 정서는 아주 글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그림자 정부 전체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와 비난이 주 골자거든요. 다음에 좌파 친공, 그림자 정부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 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비판과 분석은 없습니다. 오로지 미국과 서방 진영의 모든 책임과 비난을 가하고 있죠. 완전히 방울석이에요, 방울석. 네. 다음은 홀로코스트 부정론, 히틀러 피해자론을 구사합니다. 이미 역사적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지 오래인 홀로코스트에 대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부정해요. 그런 거 없다고. 네? 특히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 학살은 없었다는 내용의 근거로 내세우는 게 뭐이? 레옹 디그렐의 편지입니다. 헌데 이 레옹 디그렐은 무려 나치 친위대 사단장 출신의 나치 앞잡이라고요. 이런 놈이 쓴 편지를 보고 뭐 가스실 학살이 없었다고요? 예변. 그리고 지나친 결과론적 서술. 경위야 어쨌든 모든 게 프리메이슨 탓. 요런 논법을 두고 사요. 그리고 이건 10번째가 좀 중요한 건데 프리메이슨의 핵심적인 것은 또 은폐합니다. 프리메이슨에 대해 폭로한다면서 정작 그 사령탑인 300인 위원회의 전무와 적그리스도가 집권할 유럽 합중국 등에 대해서는 너무나 간략하게 그냥 슬 넘어가 버려요. 중국의 스마트시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어 보여요. 예? 이러니 그림자 정부를 열심히 읽는 독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는 모조리 조작돼 버렸어. 이런 생각으로 공식적인 역사서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스라엘은 프리메이슨이 재산을 중동에 은닉하려고 만든 괴뢰 국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프리메이슨의 혼혈 유대인, 이런 생각을 견지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이 프리메이슨의 최대 수족이고 신세계 질서의 중심축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반미, 반이스라엘 정서예요. 특히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인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도 프리메이슨 선봉대와 손을 잡고 있는 앞잡이들 정도로밖에 치부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지금같이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면 정말 이 그림자 정부의 시각대로는 아주 바람직한 정권이에요. 예? 반미 반이스라엘 친중 종북 딱 요겁니다. 덧붙여서 이거는 또 부작용인데 프리메이슨 상징 하나만 있어도 눈깔 하나만 있어도 죄다 프리메이슨이요. 숫자만 나오면 죄다 짜맞춰서 666이나 13이 나오게 만들어. 지나가는 사람 손모양 하나만 이상해도 프리메이슨 요원이래. 어째 하나같이 방울석이랑 똑같습니다. 이리오카와체는 참으로 방울석의 대선배격인 인물입니다. 아니 거의 롤모델 진짜. 제가 원래 그림자 정부 시리즈 3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3부 미래사회편은 다 읽은 뒤에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 그 빨갱이 책을 모아서 가지고 있어요. 2부 경제편은 저는 경제에는 관심이 없어서 딴 친구한테 줘버렸어. 1부 정치편을 제가 아직까지 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그 그림자 정부의 허와실 분석에서도 이 정치편에 대해서만 분석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 보셔도 나머지 시리즈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정부 경제편은 제가 이전에 방송을 했던 유대 자본 음모론의 허와실과 거의 내용이 겹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고 나서 그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잘 하는 짓이 있는데 책에서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나 스토리를 넘버링해서 요약합니다. 넘버를 매겨 정리한 후에 몇 개 항목은 이런 메시지, 몇 개 항목은 저런 메시지를 전달한다. 최종적으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골자에 대해서 좀 추출하는 겁니다. 그림자 정부에서 말하는 프리메이슨 폭로와 분석들 중 무난한 것은 제외하고 분별이 필요한 항목은 반기독교, 반미, 반이스라엘, 역사 지식 미흡 및 날조,
여기에 속하는 세부 항목수는 총 75가지입니다. 농담 아니라 하나만 걸려라 그러고 눈에 불을 켜고 뒤졌습니다. 각각의 죄명에 따라 넘버링된 내용들 제시하며 동시에 간략하게 주장과 반증을 변형하겠습니다. 주장과 반증은 2단 상담사의 기본 소양입니다. 그리고 이게 항목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이리오카바체가 책이 여러 곳에서 여러 번에 걸쳐 계속 강조한 내용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첫째, 역사지식 미흡 사실 왜곡 총 24가지 혐의가 있겠습니다. 자, 그냥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앞에 제가 필기해 놓은 거 보세요. 뭐 6.25 전쟁 때 대만 해협으로 미 칠함대가 파견된 건 중국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다. 아니요. 대만을 보호한 겁니다. 예? 이때 대만이 완전 진짜 우리나라 병자호란 때 조선처럼 번터수복 막 이지랄 했는데 이미 군사력 차가 그때 중공하고 맞짱을 뜰 수준이 아니었다고. 예? 대만 안 넘어간 게 천만다행이다 진짜. 그러니 당연히 미 칠함대를 보내서 대만을 엄호한 거죠. 그건 서문에 나온 내용인데 BC 1780년에 힉소스가 이집트를 정복했다. 하지만 힉소스 왕조 즉 이집트 15왕조는 BC 1888년 또는 1900년이야. BC 1780년은 아흐모세 1세가 힉소스를 축출하고 이집트를 수복한 해가 바로 1780년입니다. BC 1780년. 솔로몬 성전을 만들고 죽은 히람은 이집트의 타오 2세다. 이거 굉장히 좀 그림자 정부 책 읽으신 분들 중에 이 대목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 이게 뭔 소리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히람 아비프는 이집트의 타오 2세를 말하는 거다? 라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이집트의 파라오 셰케넬레 타오 2세가 힉소스와의 전투에서 그런 망치로 머리를 맞아 죽는 처형을 당하긴 했어요. 하지만 솔로몬 성전의 히람 아비프와는 800년 가까이 차이 나는 인물입니다. 아무 상관도 없어요. 서기 1200년에 턱 밑에 칼 맞고 죽은 사람이랑 서기 2000년에 턱 밑에 칼 맞고 죽은 사람이 동일 인물입니까? 이리오카바체의 이런 주장이 뭐냐? 성경을 부정하고 타오 2세의 이야기를 재활용해서 솔로몬 성전과 히람 아비프의 이야기를 꾸며낸 걸로 매도한 겁니다. 이게 프리메이슨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새끼가 뭐가 프리메이슨을 경계하고 분별하는 사람이야. 자, 4번, 5번 아틀란티스 대륙설. 그리고 이게 뭐 피리 레이스 제독의 지도 이런 걸 막 예시로 들면서 신대륙 발견은 뭐 수천 년 된 지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데 전혀요. 그 지도 있었으면 왜 마젤란은 태평양 있는 것도 모르고 그 개고생했겠어. 신대륙 발견은 바로 이렇게 해서 이뤄낸 거지. 그 지도 하나 들고 가서 땅 짚고 헤엄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틀란티스 대륙설은 바로 첫 번째는 산토리니 섬 폭발 사건, 둘째는 근본적인 모델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틀란티스가 어디 있어? 자, 6번.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프랑스 혁명과 바스티유 감옥 습격은 파리 시민들도 몰랐던 조용한 혁명이라 굽쇼? 프랑스 전역을 휩쓴 대혁명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근거로 든 게 고작 영국인 여행객인 릭비라는 사람의 편지. 아이고 한심해 진짜. 이것도 말이야. 러시아 혁명 초기에 소련이 일본의 침공을 막아낼 수 없었다? 아니요. 소련 아니라 옛날 제정 러시아 시절부터 일본은 러시아와 맞짱 뜰 레벨 아니었어요. 러일 전쟁도 말이 일본군의 승리지. 각계 전투에서는 일본군이 완전히 시체로 산을 쌓았다니까? 러일 전쟁에서 일본군이 더 많이 죽고 다친 거 아시죠? 이리오 카바치는 그 대목에서 이제 1919년에 1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소련을 침공하겠다는 계획을 표명하여 윌슨 대통령이 극구 만류하고 레닌은 일본에 맞설 군대를 만들 수 없어 고민했다. 이렇게 책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이 끝나기도 전인 1917년부터 이미 러시아는 적백 내전이 한창이었어요. 정식으로 붉은 군대가 창설된 1918년에는
과거 제정 러시아군 장교 출신들도 대거 받아들였어. 그렇게 전력을 보강해서 그 붉은 군대의 병력만 300만이 넘었습니다. 무슨 일본에 맞설 군대를 만들 수 없다는 개소리를 눈을 깜빡해요. 그리고 일본이 소련을 침공하겠다는 계획을 표명했다는 1919년에 뭔 일이 있었냐? 그보다 1년 전인 1918년에 이미 일본은 시베리아 간섭군을 조직해 백군을 지원한다는 구실로 소련을 침공하여 시베리아 출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인 1920년에 소련군이 연해주의 니콜라예프스크에서 일본군과 백군의 연합부대를 쳐서 전멸시키는 승리를 거두게 됐죠. 그런데 무엇은 레닌이 일본에 맞설 군대를 만들 수 없어 고민했다고 1919년에? 어디서 약을 팔어요? 아휴,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리오 카바최는 기본적인 역사책 한 번 안 읽고 글을 쓴 거예요, 이게. 다음, 이거 미치고 환장을 놓으시죠. 이거 은근히 믿은 사람 많을 거야. 침공을 유도했다, 어쩌든. 아니, 사람 첩해놓고 저놈이 구타를 유발했다 하면 그 말이 돼요, 그게? 히틀러는 엄연히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킨 겁니다. 6.25 전쟁이 김일성의 남침이라는 것만큼이나 상식적인 사실이에요. 뭐 프리메이슨들이 뭐 히틀러의 침략을 유도했다? 개나발 부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세요. 에? 프리메이슨들이 툴레 협회를 이제 매개로 해서 히틀러를 좀 발탁에 키운 건 맞습니다. 근데 프리메이슨들이 뭐 신세계 질서 계획에 대한 이제 실험과 예표로 히틀러를 선택했을지는 몰라도 2차 세계대전 그 전쟁을 일으킨 것은 어디까지나 히틀러 본인의 의지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키워주면 전쟁 일으켜도 돼요? 그건 아니잖아. 아유. 자 9번 봅시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 당시 진주만에는 고물 군함들만 있었다? 그러니까 진주만에 고물 군함들 배치해놓고 일본군의 기습을 유도했다 하지만 이리오 카바체의 군사적 상식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당시에는 1941년 그 진주만 기습 당시에는 아직 그 시절까지 거함 거포주의 그래서 전함 위주의 해군 전략의 상식이었어요. 항공모함이 아직 효과가 입증이 안 된 시험 단계였단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진주만에 정박해있는 18척의 전함과 군함이 침몰하거나 대파돼가지고 미국 태평양 함대가 완전히 반신불수가 됐어요. 침몰한 전함을 다시 건져내서 사용할 정도였으니까 고물 군함이라는 것 자체가 말되는 소리입니까? 자, 아라비아의 로렌스 이거 대박인데 진짜. 아랍과 합작으로 터키를 쳐서 공을 세운 아랍의 영웅 영국군 장교 로렌스의 신화는 애초에 이 양반을 소재로 만든 할리우드 영화가 대히트 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그 책에서는 영국 정부가 로스차일드를 비롯한 시오니즘 세력에게 조종당해 로렌스를 비롯한 아랍 세력의 공로를 무시하고 배신했다는 식으로 적고 있지만 애초에 영국 정부가 아랍을 구슬려 터키의 후방을 협공하게 해서 1차 대전에서 독일 측 세력을 교란하기 위해 아랍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로스차일드와는 무관해요. 로렌스도 아랍과 영국 사이에 연락장교 업무나 맡았을 뿐입니다. 이건 로렌스 본인이 직접 증언한 거예요. 그런데 로렌스가 아랍과 영국 사이에 영국이 연락장교 업무나 맡았다는 것조차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터키에 맞서 아랍의 해방을 이끌어낸 자체가 애초에 후세인 왕과 파이살 왕자를 중심으로 한 아랍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거예요. 로렌스가 일체 참여한 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랍인들이 기억하는 로렌스는 1921년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도록 하는 벨푸어 선언을 인정하라고 후세인 왕을 협박한 영국의 외교관이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아랍인들이 기억하는 로렌스의 전부입니다. 벨푸어 선언으로 인해 로렌스와 아랍이 배신당한 게 아니라 그 벨푸어 선언을 인정하라고 아랍을 협박했던 것이 로렌스의 실체였습니다. 예? 자, 요거 이거는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는 일본 극우들의 논리와 진배 없습니다. 홀로코스트와 그에 따른 유대인 학살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증언과 증거와 증인이 존재하는 사실 중에 사실이에요. 신들러 리스트랑 안내의 일기만 봐도 답 나오는 얘기입니다. 에휴, 진짜.
자, 레옹 디그렐, 벨기에 사람. 나치 시대 장원 입대해서 사단장까지 올라간 친나치 인사입니다. 죽을 때까지 히틀러를 숭배했어요. 이런 인간의 편지를 근거로 아우슈비츠 가스실 학살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완용의 자필 회고록을 근거로 일제의 조선 침탈을 부정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림자 정부 책 읽어보신 분들, 레옹 디그렐이 교황에게 보낸 편지 매우 그럴듯하게 읽으셨을 텐데 애초에 전제부터 틀린 개소리입니다. 유대인 600만 명이 싸그리 다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서 학살당하는 게 학살당했다는 걸 전제로 세워놓고 그게 말이 되냐? 불가능하다. 그래서 홀로코스트는 없었다. 이런 신박한 논리를 펴거든요. 이런 주장을 한번 검토해보지도 않고 들렁 싫으면서 그렇지 홀로코스트는 없어서 프리메슨의 음모였다라고 주장하는 이리유 카바 최의 뇌구조가 심히 궁금해진단 말입니다. 메이데이 구조신호는 일루미나티의 구조신호다. 웃기고 앉았네. 프랑스 말로 나를 도우러 와달라는 브네메데에서 유래된 게 바로 메이데이입니다. 일루미나티는 개뿌리. 자,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는 빌헬름 9세의 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후 그 재산을 띵까고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어 기반으로 삼았다라고 이제 적고 있는데, 로스차일드는 그렇게 권좌에서 축출돼서 쫓겨난 빌헬름 9세의 재산을 계속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을 그걸 자식들에게 나눠준 거는 맞는데, 그걸 기반으로 삼아 사업을 일구도록 했고 그것으로 사업을 성공시켜 뿌릴린 후에 빌헬름 9세가 돌아오자 한 푼도 빠짐없이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되돌려줬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작심하고 다 먹고 입을 씻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로스차일드는 자신에게 재산을 맡긴 고객에게 신용을 지켰어요. 금융업계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담보가 난무하던 금융업계에 있어서 신용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사례였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대성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을 믿고 찾아준 고객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신용을 지키고 그 고객에게 이득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지 딱히 프리메이슨 뒷배로 출세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로스차일드가 워털루 전투 결과를 미리 알고 증권시장을 장악했다 이 말도 있었죠. 하지만 로스차일드 가문도 그때 똑같이 뼈가 시린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 피해를 복구하고 증권시장을 장악한 거예요. 미리 알고 타짜질한 게 아니라. 아주 로스차일드를 개새끼 만들죠. 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벨이 처음 전화기를 발명했을 때 프리메슨들은 휴대폰 들고 다녔다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자, 해적들이 해골 깃발을 사용하는 것은 템플 기사단의 전통이다. 템플 기사단의 상징은 흰색 망토에 붉은 십자가입니다. 템플 기사단의 해골 깃발을 썼다는 건 근거가 빈약해요. 그리고 해적질로 유명한 기사단은 템플 기사단이 아니라 병원 기사단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자의 시체를 훔쳐 묻은 후 그 두개골과 뼈를 다시 파내어 가지고 다니며 부적처럼 여겼던 이 시돈의 기사단원의 전설이 있기는 한데, 템플 기사단이라는 이 기사단원이 템플 기사단 소속이라는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 전설 자체가 12세기에 발터맵이라는 작가에 의해 창작된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훗날 프랑스에서 템플 기사단이 숙청당할 때 템플 기사단의 악마 숭배의 증거로 제시되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낳았어. 템플 기사단 버전 태블릿 PC입니다. 빌더버그의 창시자 본하트 왕자는 나치 친위대의 장교이다. 이렇게 그림자 정부에서는 말하는데, 나치 친위대 장교는 개뿔, 잠시 나치 당원으로 입당했다는 설은 있는데 본인은 죽을 때까지 자기는 나치와 무관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번하트 왕자는 1937년에 네덜란드 여왕과 결혼해서 네덜란드 국적을 얻었죠.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침략하자 그 독일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그 패잔병들을 이끌고 영국으로 망명해서
연락장교 및 전투기 조종사로 독일군과 전투를 벌이며 네덜란드 해방에 공을 세운 인물이라고요. 이런 거 싸그리 무시하고 나치 친위대 장교였다고 몰아가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지. 예. 엘리트들이 2차 대전이 끝나자 공산주의를 만들었다. 공산주의는 2차 대전이 일어나기 근 100년 전에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엥겔스에 의해 창시된 이론입니다. 다음 국제회합에서 장미꽃을 들고 나오는 국가 원수다. 주요 인사들은 장미 십자회 요원이다. 지랄 벽하고 자빠졌네. 장미 농장 하는 농장주들은 아예 그 지역 프리메이슨 그랜드마스터입니까? 자, 요겁니다. 300인 위원회와 유럽연합 및 유럽합중국에 대한 설명이 극히 미흡합니다. 아니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프리메이슨을 들이파더니 정작 중요한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프리메이슨의 최고 사령탑에 대해서는 묵비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디오카와 최가 오히려 이중관계를 구사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어요. 이중 첩자 노릇을 한답시고 이쪽 중요한 정보를 흘려주면 안 되잖아.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반기독교 12개 혐의가 있습니다. 힘드네. 그냥 눈으로 싹 읽으세요.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견해 하나로 인해 단순한 상징물 하나로 서로 의심하고 의혹을 갖고 프리메이슨으로 매도하는 자중질환을 일으키죠. 특히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 교회 이런 의도로도 사용되는 반관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너무 믿지 마세요. 다음 로스차일드 세력의 개신교 침투가 거의 완료됐다. 프리메이슨 요크파가 감리교, 장로교, 루터교에 침투했고 프리메이슨 상징이 하나라도 있으면 적그리스도다. 일말의 근거도 없는 낭설인데 교회 내부에 혼란을 부추겨요. 한국 교회 내에 프리메이슨 명부라는 정체불명의 문서를 만들어 유수한 목회자들을 매도하고 있죠. 자, 성가대복과 하기복의 V자 때는 프리메이슨의 직각자다. 그 옷이 원래 중세 성직자의 외출복인 카파클라우사에서 유래된 겁니다. 가슴팍에 V자처럼 보이는 건 원래 후드의 흔적만 남은 거예요. 프리메이슨 직각자서는 개뿔. 6번, 7번은 미친 개소리고 이거는. 토속신앙과 신화를 기독교가 흡수했다. 이건 반기독교 학자들과 일부 자유주의 신학에서 주장하는 설이지만 성경을 부정하는 낭설입니다. 특히 9, 10, 11, 12 이것은 사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님도 자신들의 시각에 따라 재구성하는 그런 프리메이슨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낭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디오카바체가 도대체 누구 편이냐 이거야.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다음 반미 총 18개 항목. 이거 서문에서 읽어보셨죠? 미국이 공작을 해서 그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고 다치고 민주적으로 수립된 정부를 뒤엎고 자기네 말을 잘 듣는 독재 정부를 수립한 후 폭정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그 나라가 계속 빈곤 상태를 유지하게 만든다. 미국이 공작을 해서 내전이 일어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정부를 뒤엎고 내전을 일으키고 독재 정부를 수립한 그 정권이 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막말로 국익을 중시하는 냉엄한 국제질서에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을 택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뭐다? 위에서 내뱉는 거랑 정반대입니다. 미국과 친밀을 하던 정권들이 내전으로 엎어지고 미국을 적대하는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더 악랄한 폭정을 일삼는 사례가 많아요. 예를 들어 1979년의 이란 혁명, 팔리베 왕조 무너지고 호메이니 정권 들어서니까 어떻게 됐어? 더 좋아졌어요? 개뿔. 자, 2번 구 나치 당원과 친위대 장교들 일본의 중견 장교들을 등용했다 그러는데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도쿄 전범재판에서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는 수뇌부들은 모두 그 죄값을 치렀고 처벌받았습니다. 아무리 패전국이자 전범국의 요원이라도요.
특별한 범죄 사실이 없다면 중하급 실무진에게까지 죄를 물을 수는 없어요. 적국 요원이라 해도 능력이 출중하다면 등용해 쓰는 건 역사 이래로 상식입니다. 6.25 전쟁은 프리메슨과 미국의 농간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 6.25 전쟁은 소련의 스탈린이 승인하고 중공의 모택동이 지원하여 북괴의 김일성이 저지른 남침 전쟁입니다. 4번, 5번 오미 선상님, 프리메이슨이 의도적으로 만든다면 개척 초기에 왜 그런 개고생했어? 영국은 왜 기를 쓰고 미국의 독립을 막으려고 전쟁까지 했을까? 세워진 미국을 프리메슨이 이용한 게 정답입니다. 그 반대. 프리메슨이 만든 나라가 아니라. 자, 6번, 7번. 전쟁을 일으키려고 나치 독일을 지원한 게 아니라 기업이 투자해가 지원한 거를 전쟁을 일으키는 데 써먹은 거죠. 자, 록펠러의 공장을 피해서 복역해요? 개풀 뜯어본 소리 하네. 진주만 공습은 미국이 유도했다. 진주만 공습은 선전포고도 없이 저지른 일본의 기습이에요. 피해자인 미국의 죄를 뒤집어쓰고 가해자인 일본의 책임을 덮어주는 거의 남침 유도설급의 적반하장입니다. 미국의 1차 대전 참전은 부당한 사기극이었다. 뭐 서색수 침몰사건 그러는데 미국의 결정적 참전은 독일 유보트에 의한 루시타니아호 침몰사건입니다. 자, 10번, 11번. 아유, 말로는 김정은 목을 못 따고 리설주 눈깔을 못 보습니까? 12번.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해서 역사가 꼬이고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희생당했다.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영국과 독일이 적당히 강화를 했고 더 많은 희생이 없었을 것이다. 지랄하고 자꾸 하는데. 애초에 전쟁을 시작한 게 독일이고 독일의 침공으로 프랑스가 초토화됐는데 무슨 영국과 독일이 둘이 강화를 맺고 희생이 없었다고. 지랄. 미국의 참전 덕분에 희생이 감소한 게 정답입니다. 예? 13번. 이것도 뭐 연방준비은행 총재에게 달렸다. 뭐 경제 부문은 그럴지 몰라도 대통령의 뭐 책무가 경제 부문에만 있냐? 그 총재는 무사하겠어요? 계속 미국 대통령한테 태클 걸면? 지금 이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한테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겐세에 나봐. 그 총재 무사하겠냐고요? 당장 잘리지. You're fired. 너 해고야. 이 말밖에 더 할 말 있겠어요? 뭐 미국이 뭐 한국 전쟁과 월남전을 미리 계획했다고요? 아이고. 15번. 미국 정부가 관리하는 노예단과 마약 사업이 존재한다. 오미 선상님. 그런 노예단 마약 사업을 운영하는 놈들이 정부 관계자와 결탁할 수는 있어도 정부 자체가 그런 사업을 직접 관리한다는 것 낭설입니다. 여기에 대해 결정적인 증언을 한 캐시 오브라이언부터가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더더욱 의심스러워요. 미국 경찰 보안과 소방대학 프리메슨 통제를 받. 아이고, 마크 하나 보고 너무 멀리 나간 겁니다. 미국이 지향하는 이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파시즘이다. 미국 독립혁명이 왜 독립혁명이냐면요.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했기 때문에 미국 독립전쟁은 미국 독립혁명인 겁니다. 뭐 군사적인 팽창 정책을 많이 하긴 했지만은 자국에 대해서만은 민주주의, 대통령 및 정부에 의한 파시스트 독재 정권은 없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독재 정권이 아브라함 링컨 정권입니다. 근데 그것도 남북 전쟁 와중에 전시 비상대권이었죠. 미국 국회의사당은 프리메슨 회당이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반 이스라엘 총 21개 혐의가 있습니다. 엘리트들의 이권을 위해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은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의 중동 재산을 보호하려 만든 것이 이스라엘이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반유대적 사상에 입각한 낭설입니다. 로스차일드는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하자는 시오니즘 운동이 시작될 때 그 스폰서로 물심양면의 후원을 아끼지 않으면죠. 사실상 이스라엘이 그의 돈으로 건국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스라엘 건국에
로스차일드의 지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리우카바최는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하자는 시오니즘 운동 자체를 프리메슨의 음모 정도로 보지만 원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몸부쳐 사는 국가에 충실하고 그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받으며 사는 걸 이념으로 삼았어요. 하지만 그게 뒤집혀서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해야 유대인이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심어준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드레피스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 유대인들은 정착한 나라에서 잘 살아보자는 꿈을 접었어요.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로스차일드는 그 자신도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자는 이 점에 같은 유대인으로서 동조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이 쌓은 부를 희생하여 이스라엘 건국을 필사적으로 도왔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실무적으로 수행한 공로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신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국극의 영웅. 우리나라 버전으로 하면은 얘들아 이시영 가문이었습니까? 독립투쟁하느라고 가산을 탕진한 그 가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이스라엘 세우느라고 가산을 탕진해서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4567 아이고 8번까지 별 미친 개소리하고 앉았지. 그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빈터 공터 폐허로 남아있던 거를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시오니즘 운동 뭐 이래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새로 개간하고 읽어서 살만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주변 아랍 땅에서 나온 난민들이 지들 땅이라 우겨가지고 유대인들을 내쫓아든 겁니다. 다 일궈놓은 땅을 왜 뺏겨요? 그 땅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그 아랍 잡족들을 쳐서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중동전쟁을 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민족이라는 거 없어요.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계 아라파트부터가 이집트인입니다. 출신 선분 다 까보면 민증 다 까보면은 주변 아랍국가 출신들이라니까. 유대인들이 없는 동안 땅을 일궈서 살았던 것도 아니야. 기껏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척박한 땅 다 갈아엎어가지고 살만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제서야 튀어나와 자기들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건 뭔 개 버러지 신보여. 8번 성경과 이스라엘의 계보를 모조리 무시하는 엄청난 낭설. 천사 세미야자가 인간 여성과 교합하여 자손을 낳은 게 유대인의 조상이 됐다. 이 셈야자의 전설은 UFO와 외계인 접촉자들도 같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걸 이리우카바최가 인용했죠. 이 새끼 누구 편이냐고 진짜. 현 유대인은 카자르 지파의 후손이다. 이거 좀 잘 보셔야 돼. 현재 유대인은 진짜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며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서 번영하다가 유대교를 받아들여 유대인으로 소속 변경을 한 카자르 왕국의 후손들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른바 현 이스라엘 유대인은 가짜 유대인이라는 설이에요. 하지만 유대인이라도요, 아슈케나지가 다르고 세파라딤이 다릅니다. 인종적 특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 모두 유대인입니다.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고 프리메이슨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란 건 인종적 소속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 중 한 명만 유대인이라도 유대인이에요. 양친 조상 대대로 유대인과 아무 상관없는 민족이라도 유대교에 입교하고 토라를 받아들이고 율법을 준수한다면 유대인입니다. 카자르 민족도 이 기준에 따라 유대인이 된 자들로서 엄연히 유대인이지 입교한 순간부터 더 이상 카자르가 아닌 겁니다. 이거를 마지막 신호에서도 인용하는 바람에 가짜 유대인이 어쩌고 개지랄을 떨고 앉았죠. 11번 아이고 말해 뭐합니까. 12번 아니 여서는 홀로코스트가 없었다면서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이 먼저 칼을 꽂았다. 뭔 개소냐.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이게. 13번 3차 중동전쟁 이 6.1 전쟁을 이집트와 시리아를 침공해 살상을 저지른 사건으로 왜곡을 해놨네요. 아이고 진짜 14, 15, 16, 17
거의 유대 자본 음모론입니다. 이게 로스차일드. 야. 로스차일드와 그 가문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로 입증 가능한 것은 금융과 은행 사업에 있어 신용이라는 걸 적용한 최초의 사업가라는 겁니다. 로스차일드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질시와 의혹을 다 받았어요. 항상 받았습니다. 프리메슨의 경제 총수라는 오명까지 뒤집었었죠. 그가 사탄을 숭배한다. 프리메슨과 일루미나티를 조종한다. 미국을 뒤에서 움직인다. 드러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2등 국민 취급하는 와중에 어떤 기반이나 도움이 없이 신용과 노력 하나로 세계급 대규모 자본가로 성장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며 그렇게 쌓아올린 부와 명성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아낌없이 내던진 그런 인물입니다. 민주당이 로스차일드에게 장악됐다. 동유럽에서의 유대인 박해가 로스차일드의 농간이다. 그걸 입증할 만한 문서 자료 하나라도 제시해야 됩니다. 케네디의 당선과 사망은 유대인들의 농간이다. 케네디가 왜 죽었는지는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예? 니무롯, 아브라함, 유클리드로 이어지는 프리메슨의 교의. 이는 성경을 부정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되려 프리메슨의 원조로 몰아가는 참람한 낭설이죠. 아니 니무롯은 특히 프리메슨의 시조인 가나안과 제휴하여 최초의 신세계 질서를 수립한 적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런 자와 아브라함을 동격으로 놓는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카발라 철학이 유대교의 율법 토라의 기본 철학이다. 카발라는 유대교의 신비주의입니다. 영지주의에 가까운 사설이에요. 토라 연구의 일환으로 취급되긴 하지만 토라의 기본 철학이 아니라 신비주의 자체가 유대교에서 정통이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인도의 탄트라와 이슬람의 수피 사상이 유대교에 흡수됐습니다. 남녀가 직접 연애하여 사랑하여 결혼하자는 이 사상이 기독교에 유입됐다. 탄트라가 뭔데요? 요가를 중시하고 성적 능력과 여신 숭배를 중시하는 인도의 신비주의적 경전입니다. 카마수트라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수피즘은 춤과 노래와 환각과 뽕을 통해 의식을 치러 알라와 합일되는 것을 중시하는 이슬람의 신비주의, 이슬람 버전의 신사도 운동입니다. 근데 남녀가 직접 연애하고 사랑하자는 사상 따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엄연히 인도와 이슬람에서도 탄트라와 수피즘이 신비주의자로 취급당합니다. 정통이 아니라. 기독교와 유대교에 유입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수피즘 이슬람에서 마호메트 이상으로 최고의 선지자로 숭앙하는 존재가 예수냐. 예수님이라고.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입니다. 아직도 유대교의 주류는 그때 그 바리새인이에요. 받아들이겠어요? 수피즘을? 사기를 쳐도 좀 알고 쳐야지. 이렇게 이리우카바 최 그림자 정부를 분석한 결과 프리메슨에 대해 폭로하고 분석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성경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고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며 잘못된 시사 역사 지식을 배양하고 미국을 신세계 질서 앞잡이로 매도하고 이스라엘을 음모 세력의 앞잡이로 매도하여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때를 외치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을 더욱 혼란시키고 잠들게 하는 미혹입니다. 앞으로도 그림자 정부와 마지막 신호 같은 책들을 들어 읽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매 눈으로 살피고 또 살펴 불필요한 혼란이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